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거죠.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평균 환급액은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 소방관서에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57개 동에 달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 대응 전략 등 전북의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구급차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확진자 대부분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도내에서 1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주 46명, 군산 29명, 전주 26명, 김제 18명, 익산 17명 등입니다. 익산 모 정육업체와 완주 한 어린이집, 김제 지역 목욕탕, 군산 가족모임 등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도내 모 대학 운동부 동계훈련과 관련한 확진자도 더 늘어 현재까지 9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전북 지역 소방관서의 고층 아파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17개소, 57개 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축물의 높이는 대부분 80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은 최고 높이가 160m에 달합니다. 하지만 도소방본부는 사다리차 10세대와 굴절차 10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에 있는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53m에 그쳤습니다. 전국 19개 소방재난본부 가운데 전북 등 3곳을 제외하고는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전북의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개발용지의 30%가 넘는 농생명 용지입니다. 최근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의 발표가 잇따랐지만 국립 새만금수목원 개발계획 외에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새만금 2단계 핵심 사업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그린 성장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생명 용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이나 활용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 산하에 농생명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단을 꾸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농생명 산업을 할 건지,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는 민간 육종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 육종단지를 고도화하고 확대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알리백 산업단지를 김제와 부안에 조성하는 것도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로 꼽았습니다. 탄소세가 국경 간에 붙기 시작하면 수출업체들은 상당히 이 탄소를 저감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알리백 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지금 군산에서 1호 산단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2호, 3호 산단을 김제와 부안에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연결되고
신항만과 공항, 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이제 김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포 권역의 변화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상 변화도 필요하고 새로운 그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의원은 금년은 김제와 전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응급 상황에 이용할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 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남편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완주군 삼내읍의 한 원룸 앞을 찾아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50건 이상 보내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한편 최근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경찰에 폭행당한 무고한 시민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용의자로 잘못 지목돼 4주 진단을 받은 부산역의 무고한 시민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심리보호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에서 최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역 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은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등입니다. 이번 물품비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방역 물품 구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순창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70살 이상 노인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비는 정부가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어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수술을 받지 못했던 노인분들이 이번 혜택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공약이행평가단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89.8%의 완료율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사업 69개 가운데 62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6개는 정상 추진, 1개는 일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단은 임무를 나눠 공약사업 이행 여부와 사업 진척도, 사업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도내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지방의원 입지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커다란 이슈에 가려져 관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마저도 하세월이라서 어떻게 선거운동 전략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여전히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전북도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군 총정수와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가 시군의원 총정수와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가능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일정은 미지수입니다. 전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2차 회의가 19일 열려도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만큼 그 이후에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관내 조합장들은 2021년산 산지 쌀값의 하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조속한 시장 격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말 2021년산 쌀 27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전북 지역 벼농사는 흉작으로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데다 산지 쌀값마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 시장 격리하고 11만 톤의 추가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이 첨단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시설하우스 자동 개폐기와 온습도 조절기 등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